양시장 약간 엇갈려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상승 분위기를 뚜렷하게 잡아가네요. 그러면 오늘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지 유한타증권의 박신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닥 쪽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도 그 사이에 빨간불이 슬쩍 들어오는데 하도 또 장중에 많이 바뀌니까 안심이 안 됩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장 초반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지금 선물 매수 좀 하는 편인데요.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반등 시도 나오고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 견인력이 있는 종목이 올라줘야 되는데요. 일단 반도체보다는 오늘 좀 2차 전지 쪽으로 지수 견인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올라야지 어쩔 수 없이 지수가 올라갑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이 지수 하락의 주범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그룹 2차 전지주들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의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하고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일단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SDI는 좀 약한 모습이네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코스닥에서는 또 지수 올라가려면 일단 제약바이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이쪽이 조금 더 코스닥은 올라줘야 되는데요. 일단 반도체는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서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약합니다. 반면에 뭐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일부 반도체들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소폭이 있는 편입니다만은 좀 힘이 없는 편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약간 좀 2차 전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다른 종목들 쪽에서 좀 기술적 반등 좀 나옵니다. 특히 이제 항공주 쪽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저가 항공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쪽에서는 소부장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단 코스닥 지수 올라가면 바이오죠. 지금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반등 시도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간 종목별 흐름입니다. 오늘 좀 방산도 조금 강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해운이라든지 물류 쪽은 빠지는 반면에 또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사료 요런 쪽들이 또 약간 인플레 우려감이라든지 요런 홍해 사태 기반으로 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오늘 출산 장려 대책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출산 관련주들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 초반이지만 좀 변동성이 있는 편이고 대신에 좀 낙폭과대한 종목 위주로 보시면 이제 전력기기 쪽들 또다시 강세에 이어지면서 현대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키워드는 정책입니다. 저출산 정책 여야에서 나란히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뜨거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으로 이들 테마가 힘이 강한 편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될지 아니면 짧게 빠져나와야 될지 어떤 시각이신가요?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테마주가 강세죠. 뭐 일단 출산 대책은 오늘 좀 발표 예정이라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출산 대책 관련주들도 과거에 계속 시세가 났었던 섹터죠. 다시 한번 뭐 확인 사살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로투 세븐이 급등했는데 역시 직전 고점에 지금 막혀 있는 모습이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일단 고점 뚫고 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꿈비 같은 경우도 반등하고 있지만 역시 지난번 고점에 못 미치는 모습. 삼성 출판사도 지난번 고점에서 역시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캐리소프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 발표되는 건 대체로 좀 출산 쪽에서 약간 교육 관련 뭐 이런 부분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돌봄 서비스 이런 쪽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또 시장이 오히려 또 세로날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일단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관련주들이 좀 따라 올라가는 흐름은 있습니다만 아침 이후에 조금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챙겨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쪽은 트레이딩 영역이다. 급등하면 팔고 급락하면 사고 이런 식이고 대책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책 관련주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금투세 완화라든지 뭐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공매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 어제 금투세 얘기 나왔는데도 지금 조용하고요. 그다음에 뭐 증여세 이거 이슈로도 좀 조용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이 큰 종목보다는 좀 작은 종목에 대한 반응도가 크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엔젤 산업이라든지 출산 장려책, 교육, 뭐 캐릭터 이런 쪽들이 다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오늘 아침에 고점을 저항대로 인식하는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정책 관련주 단기 대응하자 얘기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항공 섹터입니다. 오늘 LCC 업체들, 저가 항공사들 동반 강세 움직임.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진에어가 실적을 내놨는데 이 흑자 전환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가 항공사 전반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지난주부터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저가 항공주들하고 여행주들하고 화장품 주식들 다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관도 다 이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빠져나오면서 이쪽 실적주, 실적 시즌 맞이하면서 실적주 저가 매수에 계속 나선 게 기금이고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보시라고 키워드를 넣어드렸었는데요. 역시 진에어 실적 나오고 급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실적. 결국 진에어가 그랬다면 나머지들도 그렇겠죠.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티웨이도 뭐 마찬가지.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까지 다 오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항공주들이 의외로 실적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환율이 급등하는데도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좀 실적에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추세는 계속 좀 더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하나투어를 중심으로 한 여행주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스맥스 한 이틀 연속 강하게 올라왔고요. 오늘은 좀 한국콜마 소폭 좀 반등하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화장품도 기대치가 없던 섹터였었던 종목들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고 색조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만큼 이쪽 섹터에서도 실적 발표에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영향을 받는 그 세 가지 섹터는 계속적으로 실적 시즌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기술적인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키워드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홍해 사태에 따라서 이 곡물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고요. 오늘 곡물 관련된 종목군도 갭상승 출발, 상당히 전체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떤 시각이신가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해운주들, 물류주들 고점 찍고 밀리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뭐 어제 시간에부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비료, 사료, 뭐 이런 쪽들, 뭐 스마트팜, 뭐 이런 쪽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또 다시 이쪽으로 번진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 초반의 느낌이죠.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길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 우려감이 있고 미국의 12월 소비 가 잘 나왔죠. 소매 매출이 어차피 그 쇼핑 시즌이라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소매 지표가 잘 나왔고 이제 소매 판매가 좋았었다라는 그 기록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이거 금리나 서둘 필요 없겠네 뭐 이런 뉘앙스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다시 또 인플레 우려감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홍해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쪽으로 번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쪽은 지금 길게 가기는 조금 어렵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항상 봄만 되면은 비료, 사료 뭐 이런 거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인플레가 과거처럼 다시 또 강하게 갈 수 있다. 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좀 물려있던 사람들은 이런 기술적 반등을 활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테마주는 테마주로 조금 대응하는 게 좋겠고 오히려 지금 시장 낙폭이 큽니다. 이 낙폭 큰 상태 속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요. 기술적인 하락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수 반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수 관련주들 코스닥으로 따지면 뭐 제약바이오들 뭐 거래소로 따지면 2차 전지입니다. 이런 쪽들의 주가 흐름에 오늘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빠지기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빠진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어떨까. 추가적으로 팁을 많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